오늘 영상은 여러분 2024년 나는 진짜 전환점 꼭 맞이하겠다. 나는 2024년에 무조건 바뀌겠다. 나는 2024년이라는 한 해를 디딤돌 삼아서 인생 한번 위로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팔 걷고 얘기할 건데 꼭 끝까지 보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토요일 저녁에 무조건 집요하게 지킨 원칙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토요일 저녁에 무조건 집요하게 지킨 원칙. 바로 어떤 원칙이냐? 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에서, 무려 한국도 아니고 금융의 심장이라는 월스트리트에서 은행장이었던 분의 실사례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 정규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월스트리트에서 은행장이 된다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엄청난 성공을 해낸 거잖아요. 그 비밀이 이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토요일 저녁에 무조건 집요하게 지킨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걸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딱 1년만 이렇게 해보세요. 2024년 딱 진짜 1년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인생이 무조건 바뀝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진짜 1년 동안 집요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 인간관계론에서 제가 인용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론 제가 실제로 빅터라는 캐네디언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이거는 초판은 아니고 개정판이에요. 저는 개정판을 정말 많이 읽었었고, 제가 초판을 보니까 초판이 더 좋아요. 왜? 개정판이 데일 카네기가 한 게 아니라 그 자녀분이 한 거예요. 이 저작권 연장하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요한 부분을 많이 빼뜨렸어요. 왜냐면 데일 카네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초판을 다시 읽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진짜 이게 책이 뽀개졌잖아요. 책이 찢어진 게 아니라 책이 이게 바스러졌다 그래야 되나? 완전 진짜 망가졌어요. 이게 페이퍼백이 퀄리티가 낮아요, 미국 책들이.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마지막 사진이더라고요. 이게 전철에서 제가 읽으면서도 와, 이 책 진짜 상태 심각하다 그러면서 그냥 인상 깊어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선물 받은 것도 있고 내용이 좋은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책을 제가 볼 때 여러 번 읽게 된 계기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 책의 최대 활용법이라는 어떤 짧은 글이 있어요. 이게 원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9 suggestion, 뭐예요? 9가지 제안 on how to get the most out of this book. 이 책을 완벽하게 뽑아먹는 9가지 제안이라는 글이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런 글을 쓴 책이 있나 싶어요. 심지어 이거는 100년 전, 약 거의 100년 전에 써진 책인데, 제가 그래서 원서를 읽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번역본이었으면 저는 이 부분 스킵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영어 공부할 목적으로 읽었으니까 안 읽을 이유가 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꼼꼼히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법을 제대로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었냐? 이제 저희도 여러분, 이제 초판, 원서랑 번역본이랑 저희가 진짜로 무삭제 완역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로엘 토마스라는 사람의 추천사가 거의 8장 정도 되거든요. 그거 들어가 있는 책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읽은 7개의 번역본은 없고요. 제가 서점을 다 찾아보니까 한 권 있었는데 심지어 앞부분이 아니라 에필로그 뒷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완벽한 무삭제 완역은 제가 볼 때 저희 책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제가 또 놓친 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완벽한 번역, 특히 어떤 목적으로 번역이 완벽하냐? 영어 공부에 최적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랑 번역본이랑 저는 진짜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9 서제스션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중에 이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책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 이제 누적되면은 그 책에서 나온 알고리즘, 원칙들로 우리의 뇌가 꽉 차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바뀌려면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려면은 좋은 내용을 머릿속에 채워 넣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퓨처 셀프랑 PDS가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월스트리트의 한 은행장이에요.
진짜 얼마나 여러분 높은 위치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월스트리트예요. 무려 월스트리트. 은행장이 우리 수업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 자신이 사용했던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음에도 현재 미국에서 중요한 금융가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자신의 성공 비결이 직접 개발한 원칙이에요. 이 은행장님이 직접 개발한 원칙이에요. 꾸준히 실천한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다음은 그가 실천했다는 방식이다. 내가 기억하는 선에서 그의 말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옮겨보겠다. 저는 수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하루의 모든 약속을 기록한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루의 모든 약속을 기록한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를 위해 토요일 밤에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수년 동안. 제가 토요일 저녁의 일부를 자기 성찰과 검토 그리고 평가를 위해 할애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은 혼자 나와 수첩을 펴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면담과 토론, 모임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볼 때 10,000명에 1명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끔 하는 분들은 100명에 1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수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10,000명, 0.01%일 것 같아요.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 경험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주간 회고가 제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기장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저지른 큰 실수에 깜짝 놀랄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해가 지날수록 그런 실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반성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신을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 분석과 자기 교육을 매년,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높이신 거죠. 매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시도한 어떤 방법보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사결정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이 여러분 전부거든요. 인간관계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방법을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로는 여러분 너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냥 실용서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일 카네기가 여긴 쓴 거예요.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여 이 책에서 설명한 원칙들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2가지 성과를 얻을 것이다. 첫째, 흥미롭고 값진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제 인간관계론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건가 그 얘기예요. 둘째,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는 능력이 한여름 초목처럼 쑥쑥 자라고 퍼져나가는 것을 발견될 것이다. 뭐 표현도 멋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해보세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내 자신을 계속 매주 딱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매일 못하는 분은 한 주에 하루라도 내가 무엇을 잘했고 못했는지 그걸 계속 반성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이거보다 더 좋은 리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여러분 퓨처셀프와 PDS 다이어리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소개하기 전에 퓨처셀프와 PDS 다이어리는 찰떡궁합이라 그랬어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네 책이랑 지네 다이어리 또 팔아먹으려고 하네.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은행장님의 삶을 대신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이거 2개로 그냥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PDS 다이어리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PDS 다이어리가 이게 퓨처셀프라는 알고리즘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PDS 다이어리 열심히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드라마틱하게 잘 되는데 나는 열심히 썼는데도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도 있는 게 당연히 정상이고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 어떤 식으로 PDS 다이어리를 써보시면 돼요? 퓨처셀프를 적용해서 써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가면은 제가 이게 또 그림을 그려놨죠. 그러니까 2가지만 이 퓨처셀프에도 좋은 내용이 여러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까먹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선순위 3개 말고는 그냥 다른 건 집중 안 해도 돼요.
내가 우선순위 3개를 악착같이 지키고 있나? 나는 오늘 우선순위 3개를 얼마나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내가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우선순위 3개를 못 지켰나? 이것만 그냥 악착같이.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은 요번 주에는 이것 때문에 잘 지켰으니까 이건 어떻게 유지할 거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 3개를 못 지켰는데 이걸 어떻게 쳐낼 것인가? 어떻게 여기에 노라고 말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거 2개만 기억하셔도 퓨처 셀프는 진짜 그냥 넘사벽이에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거 벌써 까먹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안 까먹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특강을 너무 열심히 같이 공부를 했고 제가 너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리마인드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한 행동이 이거는 매일 리뷰해보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오늘 과연 퓨처 셀프의 자산을 증식시켰나? 아니면 부채를 증가시켰나? 쉽게 말하면 뭐야? 내가 오늘 퓨처 셀프한테 투자를 했나? 아니면 내가 퓨처 셀프한테 빚을 졌나? 왜? 그 퓨처 셀프는 결국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 빚 내가 갚아야 되거든요. 거기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 나면 그거 내가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딱 그거를 아시고 100년 전에 한 거예요. 진짜 말장난이 아니라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괜히 이 플랜드시 구조를 만들어서 이걸 괜히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구조예요. 플랜 적어요. 플랜 적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실천한 거 적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간극이 드러나요. 그럼 C를 반성을 하고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신 거 은행장님이 하신 거 우린 어디다 하면 돼요? 위클리에다 하면 돼요. 위클리에다 하면 돼요. 그냥 완벽하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꾸준히 하시죠? 안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어요. 무조건 잘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 정규교육 그 당시에도 하버드 간 사람 뭐 와튼 스쿨 간 사람 뭐 진짜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에서 은행장이 됐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는데 그 사람의 비결이 뭐라고 스스로 밝혀줬어요? 나는 원칙이 있었다. 토요일 밤에는 절대 그 어떤 것도 안 하고 내 성찰밖에 안 했다. 근데 성찰을 하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기억만 더듬어서 성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기억은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억을 성찰을 하면은 여러분 성찰도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막 여러분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반성해야 될 걸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는데 정말로 시간 많이 걸려봤자 하루에 30분이에요.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좀 예쁘게 쓰시는 분들이. 저는 막 글씨를 좀 개발제발 쓰기 때문에 저는 빨리 쓸 때면 5분이면 다 적어요. 5분이면 여기 뭐 전날 적고 그러니까 하는 거 쭉쭉쭉쭉 적고.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시면 되시거든요. 사실 이 반성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반성은 뭐 10분에서 20분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위클리 같은 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된다니까요. 어떻게? 현재 나가 퓨처 셀프가 와야겠죠. 현재 나로 퓨처 셀프가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퓨처 셀프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퓨처 셀프로 살아간다는 것 중에 가장 그냥 이게 좀 와닿지 않는데 뭐 미래에 내가 어떻게 현재로 살아간다는 거야? 제가 다시 한번 쉬운 예를 알려드리면은 저희도 이제 저희 가족도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오랜만에 여행을 가면 어때요? 예를 들면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근데 내가 여행을 12월 20일에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행을 가는 날에 정확한 건 12월 20일 날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행이라는 어떤 뭐 영향이 딱 12월 20일부터만 내 삶에 작용을 해요. 그때부터만 여행 가니까 이제부터 딱 12월 20일 자정부터 아니 비행기 탄 순간부터 기분이 아니죠. 이거가 12월 1일이어도 이미 이전에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비행기 부킹하고 이때부터 기쁜 거고 막 전전날은 막 어떻게 보면은 여행을 나는 아직 가지 않았는데 전날은 심지어 설레임이 최고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래에 내가 거기 가서 할 게 명백하잖아요. 내가 여행 가서 행복할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행 마지막은 여행 중인데도 여행 가기 전날보다 기분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퓨처 셀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너무 쉽고 명료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퓨처 셀프는 여러분 누구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삶이 똑같아. 근데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갑자기 내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돼봐야겠다. 내가 저기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 뭐 나중에 이렇게 돈 모아서 세계 일주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그게 내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삶은 똑같아. 여전히 힘들게 직장에 나가야 되고 뭐 내가 아픈 것도 있고 삶은 똑같아. 뭐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희망을 갖는 결심을 하는 순간 사람은 행복해져요. 근데 그 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지어 내가 부자인데 희망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심지어 내가 풍요로운데도 여러분 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무너져요. 그게 뭐예요? 퓨처 셀프예요. 퓨처 셀프가 없으면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퓨처 셀프 여러분 첫 번째 챕터 내용이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여러분 너무 좋은 거 뭔지 아세요?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심지어 최악에 있는 사람은 사실 좀 예를 들면 건설적인 목적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근데 최악에 있는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희망이에요? 지금보다만 나아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만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거에 대해 잘 뭔지 느낌도 모르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내 몸에 암덩어리가 3cm 이만한 게 있어요. 얼마나 이게 슬퍼요.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2mm 줄어들었습니다. 2mm. 평소에 신경도 안 쓰는 숫자고 그 어떤 길이고 수치예요. 근데 내 암덩어리가 3cm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좋은 소식입니다. 왜? 내 상황이 워낙 최악이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1mm, 2mm만 줄어도 희망이 더 생겨요. 그러면 막 가족이고 막 당사자고 저도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막 눈물이 나네. 진짜 내가 다행이네. 조금 나아졌구나. 근데 건강할 땐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있는 분들도 뭐예요? 희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희망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게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암 걸린 분들, 암 걸렸는데 계속 나쁜 거 먹고 나쁜 생활 습관 그럼 되겠어요? 내가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하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운동 많이 하고 뭐 자세 바르게 하고 그렇죠? 그게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거. 왜? 그럼 난 나을 거니까. 나하고 있어요. 낫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낫는 게 기정사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집요한 기록이 필요해요. 그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행장이 한 거예요. 은행장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데일 카네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행장 원래 못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성공한 은행장이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1년만 그렇게 사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PDS 다이어리를 전 진짜 여러분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압도적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이게 여러분 어디 카테고리가 아니라 12월 13일 기준으로 이게 뭐 거의 비슷해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순위에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빈말로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전체에서 다이어리가 19위예요. 그래서 지금 경쟁 상품이 뭐예요? 굴, 뭐 장난 아니에요. 뭐 겨울 관련된 상품들 요즘에 일본으로 여행을 되게 많이 가시나 봐요. 일본 관련된 상품들 뭐 군고구마 뭐 이런 거 다 제꼈어요. 또 밑에 보면 군고구마가 따르는 상품이 또 있어요. 이게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뭐 수십만 개 등록돼 있을 텐데 그 중에 19위예요. 그러면은 생활 건강에서는 뭐예요? 생활 건강에서는 요런 게 있기 때문에 2위 이럴 거예요. 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건강 밑에 사무용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있고 그 하이 카테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이어리가 네 번째 하이 카테고리 거기에서 1위인데 그럼 거기 2위 제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2위 제품은 제가 볼 때 사무용품의 100위에는 겨우 있을까 말까고 생활건강 100위에는 없고 당연히 여기 100위에는 없어요. 그냥 차이가 1등과 2등이 거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1위.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적절한 비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원격으로 해주잖아요. 저희는 이제 PDS 다이어리 잘 만들어 놨잖아요. 저희는 유튜브로 단톡방으로 계속 이걸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쓰는 방법, 동기부여. 제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여러분 인생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성공한다고 에디슨이 말했잖아요. 요 1%의 영감을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요것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은 저희가 올해가 이제 PDS 다이어리가 여러분 2년 차잖아요. 이제 내년이 3년 차잖아요. 단톡방이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어떤 챌린지도 더 많아질 거고요. 행사도 작은 오프라인 행사도 더 많이 기획을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심지어 전 뭘 할 거냐면 저는 뭘 제안했냐면은 PDS 다이어리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리소스가 이게 할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은 제안을 했어요. PDS 다이어리 단톡방 소풍을 하자.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뭐 책도 읽고 그냥 소풍 나왔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과자 가방 메고 다니면서 과자도 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영감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는 뭘 할 거냐면 이건 무조건 할 거예요. 단톡방에만 공지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광역시들 있잖아요. 울산, 뭐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있잖아요. 광역시를 다 돌 거예요. 또 한 바퀴 돌 거예요. 뭐 어디 서점 같은 데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잠깐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거를 다시 해서 왜? 이 영감을 드리기 위해서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만난 분들한테 여러분이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 이렇게 제 얘기 한 마디 더 듣는 게 또 임팩트가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 광역시를 돌아다닐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가 진짜 목숨 걸고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간관계론을 소개를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서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원서를 한 권 그냥 읽을 수 있는 사람은 0.0 상위 0.1%일 거예요. 1%는 그러니까 수능 1%가 여러분 원서를 통째로 읽는 게 택도 없어요. 수능 1% 맞은 분들 중에 원서 통째로 쭉 읽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수능 1%도 못 읽어요. 원서를 하나 통째로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0.1에서 0.01% 정도만 원서를 통째로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이면 우리나라의 원서를 다 읽을 수 있는 10,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추정치로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관계로는 내용도 좋고 이거는 진짜 실제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도 읽는 책인데 이거를 저희가 읽을 수 있게 뭘 만들어놨어요? 영어 독립 단어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요거 회화는 뭐예요? 이제 말하기를 잘해야 되니까 프렌즈 볼 때 유리하시라고 프렌즈에서 뽑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시즌도 길고 에피소드도 충분히 많아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프렌즈는 클립이 유튜브에 또 공짜로 매일 올라와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좋아요. 동화는 뭐예요? 쉬운 단어 위주. 그러니까 카네기상, 뉴베리상을 받은 동화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만만하겠죠. 우선순위가 높다고 여러분 단어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신문 같은 거 우선순위 때려보면은 입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동화는 뭐예요? 마차, 잔디반, 들판 이런 게 나와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단어, 어렵지 않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3,000개.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으로 책을 한번 떼보자.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이 영어 독립에 무료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론 단어 4,000개를 뽑아놨어요. 요 4,000개를 아시면은 모르는 단어는 여전히 그래도 몇백 개 있을 거예요. 뭐 몇만 개 중에 몇백 개, 그러니까 1% 미만으로 있을 거예요. 몇만 개 중에 몇백 개니까요. 근데 그거예요. 그거 모른다고 해석이 안 되진 않아요. 요거 알면 일단은 단어 갖고는 해석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왜? 앞뒤 문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게싱이 돼요. 추측이 돼요. 이거를 여러분 진짜 이거는 몇 년 동안 기획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책이랑 인간관계론이랑 이 레마타이제이션 분석이랑 심지어 저희가 여기 이제 학습하기에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퀴즈 여기 여러분들이 초급 독해 풀 때 다른 예문들도 나오지만 인간관계론 예문도 퀴즈로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세팅하는데 최소 1년 반 정도 했어요, 저희가. 이거 다 프로그래밍이랑 이거 노가다로 다 일일이 작업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천재 1호의 기후가 왔어요. 인생에서 진짜 절대적 기회가 왔어요. 원서 한번 떼볼 기회. 상위 0.1%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럼 뭐예요? 영어 공부도 하는데 내용이 넘사벽이어서 여러분 인생이 진짜 인생에서 이런 일타투피가 잘 없어요. 완전 일석이조예요. 진짜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그냥 진짜 딱이에요. 딱. 안티프레질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꼭 공부해 보셔갖고 인간관계론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드리면은 책 진짜 안 읽거든요. 진짜 책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책 많이 읽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책 안 읽는 지인들한테 이 영상만 진짜 끝까지 봐달라고 보내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딱 퓨처 셀프랑 인간관계론 번역본 2개만 읽어라. 이거 2개만 읽어도 여기 있는 것만 실천해도 정말로 압살할 수 있어요. 경쟁력으로. 인간관계랑 퓨처 셀프 2권만 읽어도 독서에 취미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퓨처 셀프를 적용한 다이어리를 써보는 거예요. PDS 다이어리. 플랜 2C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한 은행장님처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공한 은행장님 벤치마킹 하시면서 또 겸사겸사 인간관계론도 읽으시면서 그러면서 원서까지 딱 끝내는 그런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우선순위 넣는 거예요. 내가 원서 뽀개기 우선순위 3위로 넣는 거예요. 얼마나 했나?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영어 우선순위에 넣고 정말로 하루에 일주일에 20시간씩 하죠? 3년 지나면은 여러분 영어 다 잘하게 돼요. 3년이면 영어가 끝나요. 실제로 지금 끝장반에는 끝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대견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왜 못했냐? 우선순위에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 집요하게 지킬 게 없네?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하려면 어때요? 퓨처 셀프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우선순위를 제대로 짜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퓨처 셀프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